그러나 나는 이 점에서만은 진지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물건처럼 이용되고 버려지거나 쓰레기처럼 그려지거나 침묵하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무가치하게 그려지는 책을 많이 읽으면 그 경험은 분명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안녕하세요, 너룬입니다. 오늘의 책은 리베카 솔릿의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 입니다. 페미니즘 책을 검색해본 사람이라면 맨스플레인에 대해 지적한 책인 리베카 솔릿의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를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앞의 책이 맨스플레인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오늘 가져온 책은 여성의 침묵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한 책입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인 침묵이 깨어지다는 침묵의 짧은 역사, 봉기의 해, 남자들 페미니즘에 합류하다, 7명의 죽음, 그 후 1년. 최근 강간농담이 짧고 흐뭇한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그동안 이어져 온 침묵의 역사와 침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2014년을 기준으로 침묵이 깨어지기 시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침묵은 곧 죽음이며 여성은 침묵의 바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그 바다 위의 섬이라고 말하며 남성의 침묵과 그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여기서 여성과 남성의 침묵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면 여성은 다른 목소리 혹은 폭력과 억압 등에 의해 침묵하게 되는 반면 남성은 다른 남성 혹은 스스로에 의해 침묵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침묵을 깨트리고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저자는 2014년을 봉기의 해라고 여성과 페미니즘의 분수령이라고 말합니다. 2014년 이후 침묵의 균열이 발생하고 이 틈새로 여성의 목소리가 세상에 나옵니다. 이 목소리는 어느 때는 해시태그로 또 어느 때는 성범죄에 대한 고발 등으로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로 인해 달라진 변화들은 책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하며 1부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화산이다. 어슐러 K. 르기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여자들이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진실로, 인간의 진실로 내놓으면 모든 지도가 바뀐다. 새로운 산맥들이 생긴다. 침묵의 역사는 여성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문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편안함이 지켜져야 할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한다. 그 편안함이 남들의 고통과 침묵 위에 세워졌을 때조차, 아니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할 권리, 신용을 얻는 것, 경청되는 것이 일종의 부라면 지금 그 부는 재분배되고 있다. 가끔 나는 포르노란 남성의 특권을 더욱더 강화하고 여성이 획득한 힘에 대한 복수 행위를 심없이 상연함으로써 남자들에게 보상을 안기는 평행우주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남성 페미니스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침내 남자들은 책임을 지게 될 테고 그 사실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고. 두려워하는 게 남자들에게도 좋을 것이다. 적어도 책임을 지는 게. 이부인 이야기를 깨트리다는 500만 년 된 교회에서 탈출하기, 비둘기들이 다 날아가 버린 비둘기 집, 여자가 읽지 말아야 할 책 80권, 남자들은 자꾸 내게 롤리타를 가르치려 든다. 사라진 범인, 거대한 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부는 리베카 솔릿 혹은 다른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했던 이야기들을 소재로 이어집니다. 원시시대부터 여성은 집에만 있었고 남성은 밖에서 사냥을 하여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는 잘못된 믿음의 오류를 정정하기도 하고 에스콰이어라는 잡지의 남자가 읽어야 할 최고의 책 80권이라는 추천 도서 목록에 대해 지적하기도 합니다. 2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고 2부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자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로 집에 머물면서 남자를 기다리는 이야기는 그만 말해야 한다.
여자는 하는 일 없이 기다리지 않았다. 여자는 바빴다. 지금도 바쁘다. 범주는 가정들의 집합이다. 이 아포리즘은 우리가 품은 가정들이 가끔은 틀리다는 사실을, 특수한 것이 늘 일반적인 것에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그러나 그것이 얼룩말이라고 해서 보통은 말이라는 패턴이 훼손되는 것은 또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점에서만은 진지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물건처럼 이용되고 버려지거나 쓰레기처럼 그려지거나 침묵하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무가치하게 그려지는 책을 많이 읽으면 그 경험은 분명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누구나 언어 탐정이다. 관심을 충분히 쏟는다면 우리는 어떤 진술이 드러낼 의도가 없었던 숨은 뜻까지 알아낼 수 있고,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때는 그 사실까지 알아차릴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그러는지 모른다. 이 책은 강요되어 온 침묵과 경고하던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단단한 댐에 대한 고찰과 그 댐에 균열을 내는 법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고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외면받지 않고 그동안 무시당하던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 였습니다.